여러분은 한 번도 이 나무의 뒷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슈퍼마리오 64는 1996년에 출시된 마리오 시리즈 최초의 3D 게임인데요. 모든 캐릭터와 배경을 입체로 구현해야 하는 닌텐도의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닌텐도 64의 성능은 입체 그래픽을 마음껏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했죠. 3D 그래픽은 수많은 작은 삼각형이 모여 만들어지는데요. 닌텐도 64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삼각형은 약 10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풀숲의 나무 한 그루도 입체로 만들려면 수백 개의 삼각형이 필요했죠. 모든 나무를 3D로 그렸다간 게임이 버벅거리거나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개발진은 나무를 종이처럼 납작한 한 장짜리 2D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2D 그림은 옆이나 뒤로 돌아가면 종이장처럼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었죠. 개발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빌보딩이라는 기발한 눈속임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플레이어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가든 나무 그림이 항상 카메라를 향해 회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저들은 종이장처럼 납작한 나무를 자연스럽게 3D 사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트릭은 나무뿐 아니라 일부 적 캐릭터와 오브제에도 두루 활용되었는데요. 부족한 성능 속에서도 동화 같은 세계를 구현해낸 영리한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이 화면 어딘가에 나레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2010년에 출시된 폴아웃 뉴 베가스는 핵전쟁 이후의 황무지를 배경으로 한 인기 RPG인데요. 게임을 클리어하면 슬라이드쇼와 함께 결말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오죠. 시리즈 전통에 따라 유명 배우 론 펄먼이 묵직한 목소리로 직접 더빙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진은 이 나레이션을 구현하면서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사용 중이던 게임 엔진은 모든 소리가 반드시 화면 속 어떤 오브젝트에서 나와야 하는 구조였죠. 즉, 말하는 주체가 없는 허공의 목소리는 시스템상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시를 코앞에 두고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도 무리였는데요. 결국 개발진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플레이어의 시야 앞쪽에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NPC를 한 명 숨겨두고 직접 나레이션 대사를 읽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NPC의 이름은 론더 나레이터로 검투사 같은 복장에 애꾸는 노인입니다. 실제로 콘솔 명령어를 통해 시점을 강제로 돌리면 화면 너머에 서 있는 글을 직접 볼 수 있죠. 거창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대신 NPC 한 명으로 엔딩을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엘리베이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스 이펙트는 2007년에 출시된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한 SF RPG인데요. 거대한 우주 정거장과 여러 행성들을 자유롭게 누비며 동료들과 모험을 펼치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 게임에는 한 가지 악명 높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시설 내부를 이동할 때마다 길고 답답한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는데요. 길게는 1분 가까이 가만히 서서 층수가 바뀌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엘리베이터는 다음 지역에 방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로딩 화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정거장 맵을 끊김없이 보여주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요. 개발진은 이 로딩 시간을 게임 속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했죠. 그래서 동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뉴스 방송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유저들은 로딩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캐릭터들의 잡담에 빠져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점차 캐릭터들을 깊이 알아가는 명장면으로 자리 잡았죠. 이 때문에 후속작에서 이 구간이 짧아지자 아쉬워하는 팬들도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로딩 화면이 팬들에게는 시리즈 최고의 추억으로 남은 것이죠. 이 기차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없는 기차입니다. 언차티드는 보물사냥꾼 네이선 드레이크의 활약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에서는 게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기차 액션 시퀀스가 등장하죠. 이 시퀀스에서 주인공은 달리는 기차 위에서 적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진짜 달리는 기차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기차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장대한 풍경을 모두 메모리에 담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보통 게임에서는 기차를 멈춰 세우고 배경만 움직여 달리는 척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은 정말로 달리는 기차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났는데요. 그들이 떠올린 방법은 바로 기차가 달릴 거대한 원형 트랙을 통째로 만드는 것이었죠. 기차는 실제로 이 거대한 원을 따라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어가 한 구간을 지나는 사이 게임은 반대편 구간의 풍경을 통째로 바꿨는데요. 터널이나 벽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에서 정글이 순식간에 설산으로 바뀌었죠. 이 짧은 트릭만으로 유저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좁은 원형 트랙 하나로 광활한 대륙횡단 액션을 연출해낸 기발한 임기응변이었죠. 이 감사 인사는 원래 오류 메시지였습니다. 윙 커맨더는 1990년에 출시된 우주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영화 같은 영상 연출과 박진감 넘치는 우주전투로 큰 인기를 끈 명작이죠. 그런데 출시를 코앞에 두고 한 가지 골치 아픈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게임을 종료할 때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출시일이 며칠 남지 않아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할 시간은 도저히 없었죠. 그때 프로그래머 켄 드마레스트가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류 메시지의 텍스트가 저장된 부분을 직접 찾아내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수정했는데요. 그렇게 화면에 뜨던 오류 문구는 윙 커맨더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죠. 버그는 고스란히 두고 오류 메시지의 글자만 살짝 갈아 끼운 것입니다. 다행히 정식 출시 전에 진짜 원인이 밝혀져 버그 자체도 깔끔하게 수정되었는데요. 이 황당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꼼수로 회자되고 있죠. 여기 몰입감을 위해 화면 UI를 전부 없애버린 게임이 있습니다. 데드 스페이스는 2008년에 출시된 우주 호러 액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외계 괴물이 가득한 우주선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보통 게임은 화면 한쪽에 체력바와 탄약수, 인벤토리 같은 정보창을 띄워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면 위 요소들은 호러 게임의 몰입감을 깨트리는 요소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공포스러운 장면이라도 순간 체력바가 눈에 들어오면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버리죠. 개발진은 이 문제에 주목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과감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모든 정보창을 화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대신 주인공이 입은 슈트의 척추 부분에 길쭉한 빔 낙대를 박아 넣었는데요. 빛이 가득 차 있으면 체력이 충분한 상태고 줄어들어 빨갛게 변하면 위험 신호죠. 인벤토리 메뉴 역시 주인공의 시야 앞에 홀로그램이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겨누면 총구 옆에 남은 탄약수가 입체로 떠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모든 정보가 게임 세계 안의 사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죠. 화면 위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자 유저들은 진짜 우주선에 갇힌 듯한 공포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몰입을 위해 모든 정보창을 인게임 세상에 녹여낸 독창적인 임기응변이었던 것이죠. 이 게임에서 기차를 타려면 기차를 입어야 합니다. 2008년에 출시된 폴아웃 3에는 5개의 DLC가 있는데요. 이 중 브로큰 스틸에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 임무가 등장하죠. 플레이어가 기차에 올라타면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의 엔진은 탈 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아무리 코드를 뜯어 고쳐도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탈 것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개발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황당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기차에 탑승하는 순간 시야를 가리는 기차 갑옷을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인데요. 이 갑옷은 캐릭터의 오른팔 자리에 거대한 기차 모델을 통째로 띄워주는 장비였죠. 플레이어 본인이 기차 한 칸을 팔에 끼고 다니는 셈이었습니다. 동시에 1인칭 카메라가 플레이어의 시점을 기차 안 운전석에 고정시키는데요. 이때부터 플레이어의 조작은 모두 차단되고 캐릭터는 자동으로 움직이죠. 즉 자동으로 캐릭터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두 발로 빠르게 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저들은 출시 후 수년 동안 진짜 기차를 운행하는 줄 알고 즐겁게 플레이했는데요. 거대한 시스템 대신 갑옷 한 벌로 기차를 구현해버린 기발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